21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한국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첫 번째는 상승의 기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85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러면서 하나의 상승 파동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파동에 따른 어떤 기세, 기조가 일단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경신이죠. 금요일에 미국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그리고 점도표상의 향후의 금리 인하의 올해와 내년도 횟수 이런 부분에서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기다가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데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이때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 자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증시 자금의 증가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빨간색 선의 고객 예탁금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의 주식형 수익증권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서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쪽으로 대출 규제에 따른 돈이 돌지 않으면서 이쪽에서 일단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정부가 대놓고 주식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수 5천 간다고. 주식 투자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 지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 주에 부정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단기 상승폭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따 차트상의 이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3일부터 5거래일 휴장에 들어가죠. 5거래일 연속 휴장. 주말을 포함하면 7일 연휴가 되는데 일단 연휴 변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휴 쪽으로 다가오면 좀 매모로 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증가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주 초 중반에는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주 중후반 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좀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또 상승폭에 따른 어떤 경계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주 한국 증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번 주 주봉 차트를 놓고 보면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5주선하고 자 이번 주 보합에서만 출발하더라도 약간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번 주부터는 주봉 이격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5주 이평선 쪽하고 이제 이격이 이번 주부터 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초 중반에 추가로 좀 상승하려는 노력이 있다 보면 주 후반 쪽에선 좀 경계 매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와 그 다음에 유진테크, 테스,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중소형 반도체 이런 쪽에서 계속 주도권을 쥐면서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이번 상승 파동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 있다 하면은 이제 로봇주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게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네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만 하더라도 무려 이틀간 55%나 급등을 했어요. 여기다 이제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강세에 동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로봇 쪽은 이제 두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이 로봇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상당한 무기가 될 거예요. 우리 증시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주인이죠. 여기다 이제 로보스타도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한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특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한 로봇 적용 범위가 확대 중이라는 점이죠. 로봇 청소기는 뭐 기본이고 노인 돌봄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다가 물류 로봇, 로봇 연계 금융 상품까지 출시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투자자 대상 조사에서도 로봇과 AI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일단 지난주부터 또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ADC와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는 지금 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ADC 관련주, ADC도 향후 상당히 유망한 그러한 섹터죠. 여기다가 이제 한미약품, 블루엠텍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요. 한미약품이 특히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인 이유는 로슈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 신약 개발 업체를 약 5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주가가 덩달아 상승한 건데요. 로슈가 인수한 업체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 신약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7년 상반기에 이 3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죠. 한미약품은 관련 신약 후보물질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련 신약 중에서 하나인 FC 페그트루타이드, 여기에서 간 섬유화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2020년에 미국 머크에 이미 기술 이전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FC의 임상 2상 결과가 올 연말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DC와 이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눌리거나 좀 조정을 받으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때 지수가 좀 주춤할 것 같으니까 반등 시도를 하다가 지수가 다시 버티면서 살아나고 또 반도체 관련주가 또 흐름이 또 다시 또 올라가고 개선되고 하니까 다시 조선주들이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지금의 상승 파동이 좀 꺾이거나 좀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만 좀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연계해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당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이번 주도 반도체와 로봇, 바이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주후반 쪽으로 만약에 지수가 좀 주춤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선주의 반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주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한 주도요 매매에서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